시작할까요? 정식으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예. 예. 고전 금요 클래식 맹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이 인제 맹자의 정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게 지금 챕터가 4 개인가 5 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는 이게 만약에 제가 글을 쓰면 3번 정도로 잘라서 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지금 양이 쪼끔 압축적이고 좀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맹자 정치학의 입문 같은 맹자의 정치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제 이게 왕인데 혹은 왕천하예요. 인제 요 개념에 대해서 요 맥락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가 선왕지도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거는 인제 정치 태제라고 한다면 혹은 춘추 전국 시대의 정치 이성과 관련된 지형에서 맹자의 포지션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맹자의 역사 철학이에요. 저는 맹자가 역사책 같거든요. 특히 이 순에 대한 어떤 순 스토리의 종결자인데, 맹자가 물론 순에 대한 이야기는 서경에도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순의 어떤 디테일한 측면까지를 완성시켜서 순을 대효의 아이콘으로 만든 사람은 맹자예요. 예. 그래서 이 맹자의 역사 철학, 맹자가 정치학을 구성함에 있어서 왜 역사 철학이 필요했나, 요 측면. 그리고 세 번째가 인제 진짜 정전제와 공유지의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이 공유지는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저 문탁 네트워크 이 공간이나 저 특히 파지 사유는 저 밑에 마을 공유지 파지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공자, 이 공자. 이거는 함께 공이고, 이건 무슨 공인지 아세요? 공변될 공. 그 공변되다가 무슨 뜻이에요? 예, 그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이미 지금 우리는 사라진 옛 우리말인가? 예, 공변되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공평하다. 뭐 약간 공평할 공 정도 되겠죠. 공변될 공이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맹자에서는 요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크게는 맹자의 정치학과 관련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강 정도가 필요한데 오늘 한 강에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의한 전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요 연표와 더불어서 이제 뭐 추나라 목공을 만나고 제나라에 잠시 이제 머물렀다가 임나라로 갔다가 제나라 수도로 가고 제나라 빈사가 되고 제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가고 송나라에서 추나라로 돌아오고 또 추나라에서 등나라로 가고 등나라를 떠나 추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예, 이제 양해왕의 초빙을 받고 양나라로 가고, 이게 이제 50세 조금 넘어서거든요. 이게 맹자의 첫 문장이죠. 예. 그리고 다시 예, 그 양나라에서 제나라로 와서 제나라에서 경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하여간 이제 제나라에서 또 떠나요. 제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하자, 이게 이제 양해왕 하와 이제 공손추 이런 데서 나오는데, 제나라를 떠나서 이제 송나라로 가서 이제 뭐 제자들을 키우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자, 강의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피루알리, 이게 이제 맹자 처음에 나오는 이제 양해왕 상의 첫 장의 키워드예요. 하필 리를 말씀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건 하필 왈 리가 아니에요. 아니 맹자는 왜 하필 왈 의, 도대체 왜 의를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질문되어야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그냥 맹자의 첫 문장은 드라마틱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양해왕과 그의 초청으로 불언천리를 마다치 않고 달려온 맹자의 첫 만남. 양해왕이 맹자와의 만남을 뛸 듯이 기뻐하며 묻는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맥락상 그럴 것 같아요. 예. 맹자 선생님, 저를 구해주실 무슨 비책이 있겠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예, 리가 여기에 나와요. 뭔가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당시 그 양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우리 이제 맹사부가 진짜 뭐 이렇게 무람 없어요. 가차 없고, 예. 어떻게 이렇게 사람 무한을 주지? 예. 그러면서 왕께서는 하필 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오로지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문장. 예. 그래서 왕 하필 왈리 역, 유 뭐가 있을 뿐이에요. 인의 뒤에 오로지 유인이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유명한 문장. 소위 의리지변. 의와 리는 이 변자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변호사 변자. 그러니까 의와 리를 분별하는 거죠. 의와 리가 어떻게 다른 건지를 이제 이 판단하는 이제 소위 의리지변이라 일컬어지는 이 맹자의 첫 문장. 아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배치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처럼 아니 논어처럼 문답집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편집의 냄새가 강한 텍스트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순자같이 논설문은 아니지만 문답식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어쨌거나 거의 그 논술에 더 가까운 그런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의도를 갖고 첫 번째로 배치된 듯 보이는 이 문장은 그래서 맹자의 어떤 태도와 더불어 그 무람없고 가차없는 어떤 태도와 더불어 맹자 전체의 주제와 정조를 제시한 것처럼 보여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질문을 하기보다는 쉽게 동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리를 추구하는 거 안 좋지. 의의를 추구해야지.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정세에서는 그렇죠. 근데 맹자 시대에 그러니까 고대 중국 사회에서 의와 리는 좋은 정치를 가리키는 동의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내내 한 게 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텍스트에서 리를 찾은 거예요. 이게 리를. 왜냐하면 이거 우리 저기 이제 진달래님의 전매 특허인데 이 리가 벼화자 플러스 칼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문해자에는 별을 베는 모습을 형상화한 텍스트 이 글자래요. 그러니까 같이 농사를 지어서 별을 베서 수확하는 것 그게 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삶에 아주 기초적인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개인의 탐욕이라거나 이런 거랑 연결시키지만 원래 본뜻은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중국에서는 의와 리가 사실은 거의 구별되어지지 않게 쓰였대요. 자, 공자님이 마르고 닳도록 읽었다는 주역 이게 그리고 공자님이 직접 쓰신 그것의 해설서 계사 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시고 법상 막대오 천지 제가 이렇게 읽고 이걸 해석하면 시간이 많이 갈까요? 법과 상은 이거 읽는 건 저기한테 읽어달라 그래야 돼. 저기 우리 토용님한테 잘 읽으시니까 법이 되고 상이 되는 것은 천지보다 막대호 더 큰 것이 없고 이런 거예요. 천과 지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통과 변 그러니까 변과 변통은 막대호 사시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통하는 거는 그거는 사시사철이 변하고 변하는 거니까 그것은 사시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또 현상 저명 막대호 1월 현이 이렇게 거는 거잖아요. 해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야 하늘에. 예. 그래서 그 상을 걸고 명을 이 현저하게 드러내는 것은 1월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숭고는 부기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이게 그러니까 가장 숭고하여 가장 천하에서 가장 큰 부귀를 소유한 사람이 천자 혹은 성인이란 말이에요. 고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서경인가? 왕이 천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 왕은 성인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뭐 다 가졌으니까 가장 부귀한 거죠. 이 천하의 모든 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특정한 나중에는 인격이 되겠지만 특정한 개인의 인격을 처음부터 지칭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상징이고 은유일 따름이지. 그래서 그다음 제가 줄친 것 그거는 제가 저기 볼게요. 해석만. 이게 제가 성백효 선생님은 너무 직역을 하셔서 제가 이기동 선생님 번역을 가져왔어요. 자, 비물,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한테 필요한 물을 만들어서 갖추어서 치용. 그래서 우리의 살림살이에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립, 성기, 이위, 천하리. 그러니까 그래서 기물. 예. 기물을 만들어서 이때 기물은 구체적인 돌도끼나 토기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제도, 예약, 형정 같은 제도까지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성인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갈게요. 이쪽. 예. 그렇게 나와요. 즉 공자님이 보시기에 일단 문명, 우리가 문명 사회 할 때 이 문명 갑자기 이 문명이라는 이 단어의 원출전도 주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명이란 이게 무엇보다 피지스에서 자연 그 자체에서 사실 노모스라고 하는 걸 창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건 뭐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예. 우리가 황하 문명, 뭐 이집트 문명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즉 인간에게 유익한 혹은 편리한 어떤 사태들을 도래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소위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 같은 게 가장 1차적인 그런 행위였겠죠. 물을 다스리는 것. 물이 범람하는 걸 그대로 두지 않고 제방을 쌓는다라거나 이런 건 뭔가 인위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했을 거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노모스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의 기원인 거죠. 법, 뭐 제도, 이렇게 규약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노음이라고 지금 쓰는 거죠. 노말 할 때 노음, 뉴 노말 할 때 노음 이런 어떤 기준 같은 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이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춘추 좌전에도 이제 공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도 이제 이거 번역만 읽을게요. 명호로서 위신을 표출하고 위신으로서 기물을 보지하고 기물로서 무슨 원문을 읽으나 번역본을 읽으나 똑같네요. 기물로서 좀비와 귀천의 예를 표현하고 예로서 의를 행하고 의로서 이를 생산하고 그 위에 보면 의이생리죠. 의로서 그러니까 의가 있어서 결국은 의가 왜 필요해요? 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와 리는 배치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을 수확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을 가능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명실이 상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공자님이 스토리를 구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명자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보겠지만 이게
그 공자가 정치는 한마디로 이름을 바로잡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명실이 상부하다라고 해서 명이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의 명호로서 그러니까 이 전후 맥락이 뭐냐면 누가 공을 세웠어. 공을 세워 갖고는 그 제후가 땅을 많이 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땅을 씻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후가 쓰는 음악이라거나 제후의 표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그걸 줬어. 그러니까 공자가 펄쩍 뛰면서 차라리 땅을 주지 이게.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 이 자기의 그 지위에 맞지 않는 제후의 것을 탐내고 자기가 제후와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얘기가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좌전에서. 하여간 근데 여기도 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보시기에 리민은 애민만큼이나 정치의 요체예요. 아니 애민은 어쩌면 리민의 다른 말일지도 몰라요. 논어에 보면 번지가 문인, 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때 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인 혹은 애민은 리민인 거죠. 실제로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맹자식으로 이야기하면 양생상사, 살아있을 때는 뭐 자식이든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같이 쓴 거죠. 그 밖에도 춘추 좌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그것이 나의 이로움이다. 그러니까 백성을 구휼하는 것, 백성을 위무하는 것, 백성을 사랑하는 것,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좋은 정치의 내용이었던 셈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는 묵자의 테마예요. 묵자의 주제는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되라라는 거예요. 겸상의 교상리. 이 6글자가 묵자 아시죠? 묵자의 테마예요. 아우러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차별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내 부모와 남의 부모의 차별을 두지 말고 근데 이게 어법이 공자님하고 비슷해요. 내 부모를 사랑하듯이 남의 부모도 사랑해. 내 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나라도 사랑해. 그럼 전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 크로포트킨이 바로 생각이 나죠. 이게 만물은 어차피 서로 도와요. 서로를 이롭게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게 바람이 있고 무슨 뭐 바람이 있어서 뭐 바람이 있고 비가 있고 이래야 만물이 자라고 또 만물이 자라니까 뭐 서로 다 연결된 관계잖아요. 서로를 이롭게 하는 상생에 지금은 그거를 우리가 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상생은 키워드 아닌가? 제가 내일 하는 127 강의 때문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즘 조한혜정 선생님이 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생이더라고요. 상생. 서로 살리는 하도 무한 경쟁에서 독식하는 구조니까. 근데 이 상생을 묵자식으로 이야기하면 겸상의 교상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자만 보면 고개를 또 끄덕끄덕하게 돼요. 우리가 맞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부상조의 관계가 되면 천하가 평화롭다라고 하는 게 그의 비전이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묵자의 법의 편에 나오는 건데 성왕께서 하늘을 본받으셨다. 이미 하늘을 본보기로 삼았으니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늘을 헤아려서 한다. 하늘이 바라는 것이라면 하고 하늘이 바라지 않는 것이라면 그만둔다. 이건 공자의 말인지 여기까지 말고 맹자의 말인지 묵자의 말인지 이게 주역의 말인지 논어의 말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굉장히 비슷했다. 이게. 그렇다면 근데 하늘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늘은 분명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바라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했던 게 크로포트킨이란 말이에요.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로는 그래서 자연, 여기서 하늘은 자연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윈이 인제 이 적자 생존이라거나 물론 오해된 것이긴 하지만 인제 이런 어떤 경쟁하고 더 fitter 더 적합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서로 아울러서 서로 도우면서 진화하는 것이다. 요거를 밝힌 게 크로포트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예 수천 년 전에 묵자가 이야기했어요. 좀 증거가 별로 없긴 하지만 예. 그러면서 예. 하늘은 분명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바라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가? 왜냐면 예. 그러니까 사람들 하늘은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서로 돕기를 바란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아? 하늘 자체가 자연 자체가 원래 그렇거든. 자연의 만물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거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답하는 논법이에요. 그러니 하늘이 낳은 사람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리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의 뒤에 제가 그 묵자의 교상리 읽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 첫 번째 문장이 이게 뭐냐면 이제 묵자가 말씀하시기에 겸상의 교상리하는 것이 그 교상리 지법이 그것으로 역지 그러니까 지금 그 당대에 되고 있는 어떤 풍토, 어떤 노말을 바꾼다는 거야. 그러니까 겸상회와 교상리가 뉴 노말이다. 이렇게 지금 묵자가 제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자묵자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지국 다른 나라 보기를 약시기국 나의 나라 보듯이 하고 시인지가 다른 나라 보기를 내 그것처럼 보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천하가 다 평화로워진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신하가 군주를 겁탈하고 약한 자가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제후국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소위 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의 진단은 맹자와 묵자가 똑같은데 묵자는 그게 겸상의 교상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맹자는 사람들이 인의가 아니고 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 대꾸가 없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거 맹자의 첫 문장이 이거예요. 자, 맹자가 이제 양효왕을 만났는데 왕이 말했어요. 예, 불원천리 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랬더니 맹자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하필왈리 유인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대부들도 어떻게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사와 성인도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나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리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분명히 신하는 군주를 시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갖고 싶으니까 이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되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묵자는 서로께 이롭게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싸운다 이런 방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예. 여기 빨리 묵자 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묵자 공부할 때는 묵자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맹자 이야기할 때는 아 맹자도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순자 말할 때는 순자도 맞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도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나는 맹자 빠야, 뭐 나는 목자 빠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삼쪽을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맹자가 맞냐 묵자가 맞냐가 아니고 맹자가 리가 아니고 당대의 리민도 리민 이게 동사고 목적어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좋은 군주의 덕목이었던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리자를 버린 이유가 뭘까? 그 버려서 맹자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걸까? 이걸 지금 살펴보는 게 이 첫 문장이 우리한테 주는 질문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왜 굳이 리가 아니라 의를 예. 아니 리를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것일까? 도대체 인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나라를 구하겠다는 것인가? 뻔한 이야기인가? 새로운 이야기인가? 비현실적인 이야기인가? 급진적인 이야기인가? 어쩌면 서두에 던진 이 한 문장이 맹자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리민이 아닌가? 왜 리민이 아닌가? 이 질문을 가져야 돼. 왜 리민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리사욕은 나쁘고 뭔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좋다 이런 단순한 말로는 우리가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없는 맹자의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자는 어떻게 담론 지형을 바꿨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하는 거죠.